자, 3단은 운동과 에너지 파트 3-1 운동부입니다. 자, 운동 중에서는 그냥 운동하는 거하고 자유낙하 운동 이렇게 두 가지 볼 거고요. 다음 주 수업할 거는 에너지 파트에서 위치 에너지하고 운동 에너지 이렇게 두 개 파트 배우고 나면은 3단원은 끝납니다. 3단원은 소단원 파트 두 개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금방 끝나는데 내용 수업하는 건 진짜 얼마 안 걸려요. 간단한 내용, 거속식 이런 거 알려줄 거고 근데 문제를 많이 풀어봐야 됩니다. 물리 파트이기 때문에. 자, 바로 시작할게요. 운동입니다. 운동은 우리가 보통 운동한다고 얘기했을 때 유도한다, 축구한다, 농구한다, 그 다음에 스쿼트를 한다, 푸시업한다, 벤치프레스를 든다 이런 거 전부 운동이라고 하잖아. 그지? 근데 과학에서 말하는 운동은 그런 것들 전부 운동으로 치지 않아요. 자, 과학에서 운동은 시간에 따라서 위치가 변해야 돼요. 시간에 따라 물체의 위치가 변하는 현상. 요것을 과학에서 일이라고 불러줍니다. 내가 벽을 밀고 있어. 이 벽을 세게 민단 말이야. 엄청 세게 밀었어. 밀다 보니까 칠판이 부서질 정도로 세게 밀었어. 그런데 운동한 거야, 안 한 거야? 안 한 거야. 알겠지? 위치가 변하지 않으면은 과학에서는 운동이라고 불러줄 수가 없다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어떤 것들이 있나 살펴볼게요. 예, 1번. 자, 어떤 운동입니다. 일단 거속시 기억하죠? 거속시. 거리는 뭐 곱하기 뭐? 속력 곱하기 시간. 속력은 뭐 분의 뭐? 왜 그래? 왜 멍 때리고 있어? 속시. 속력은 시간 분의 거리.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 이거 알고 있죠? 언제 배웠지? 중학교 1학년 수학 시간에 배웠나? 초등학교 때도 배웠나? 기억 안 나지 잘? 네. 자, 요거 오늘 다시 볼 겁니다. 자, 일단 시간이 일정한 운동을 할 거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A라는 애가 있고 B라는 애가 있습니다. 시간이 일정하다는 얘기는 얘가 움직여가지고 어디 지점까지 도착하는데 시간이 일정 10초 정도 걸렸다고 해볼게요. A는 여기서 쭉 움직여가지고 여기까지 오는데 10초 걸렸어. 자, 그 다음 B는 여기서부터 출발해가지고 여기까지 오는데 10초 걸렸어요. 자, 속력은 누가 빨라요? 누가 속력이 빨라요? B가 속력이 빠르죠. 어떻게 얘기하면 좋을까? 자, 운동을 할 건데 시간이 일정한 운동을 했어. 이동 거리가 클수록 이동 거리가 길수록 속력이 빠르다라고 보면 되겠죠. 자, 속력은 누가 빠르다? B가 A보다 빠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 운동. 이번에는 이동 거리가 일정한 운동을 해볼게요. 자, C라는 애가 있고 D라는 애가 있습니다. C가 이동해가지고 여기까지 이동했고 D도 운동을 해가지고 여기까지 똑같이 이동한 거리는 똑같아. 근데 시간을 한번 볼게요. 자, 시간을 살펴보니까 C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하는데 5초 걸렸어요. 그 다음에 D는 여기서 여기까지 오는데 10초 걸렸습니다. 그럼 속력은 누가 빠른 거야? 속력은 누가 빠른 걸까요? 누구? C가 속력이 더 빠르겠죠. 자, 똑같은 거리를 이동하는데 시간이 조금밖에 안 걸렸기 때문에 C가 더 빠르다고 볼 수가 있어. 속력은 C가 D보다 빠르다. 이런 관계들 볼 수 있겠죠. 됐습니까? 자, 이런 걸 운동이라고 불러줄 수가 있겠다. 그러면 속력에 대해서 다시 더 자세히 살펴볼게요. 자, 2번. 자, 속력을 한번 보자. 1번. 속력이 어떻게 구할 수가 있나? 속력. V. 네, 뭐분의 뭐죠? 시간분의 거리로 구할 수가 있겠죠. 시간은 타임, 거리는 S로 보고. 자, 그래서 단위는 어떻게 나올 수가 있다? 속력의 단위는 시간, 거리, 미터, 퍼, 세크로 구할 수가 있겠다.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 미터, 퍼, 세크로 구할 수가 있다. 됐습니까? 자, 두 번째. 속력과 시간과 이동 거리의 관계 볼까요? V는
T분의 S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에서 자, 요거 볼 때 쌤이 이런 관계식 봤을 때 위아래 보라고 했죠. 이 속력을 분수꼴로 만든 다음에 자, 얘를 분수꼴로 이렇게 만든 다음에 둘 다 위에 있으면 무슨 관계라고 얘기했죠? 둘 다 위에 있어. 분자변, 속력, 거리 둘 다 위에 있어. 무슨 관계야? 비례관계다. 그치? 자, 시간이 일정할 때 1번 시간이 일정할 때 거리값이 크면 속력이 어떻다? 속력이 빠르다라고 볼 수가 있죠. 비례관계. 자, 얘가 하나는 위에 있고 하나는 밑에 있을 때 거리가 일정한 상태에서 이동한 거리가 똑같다는 거야. 거리가 똑같은 상태에서 시간과 속력은 무슨 관계라고? 반비례 관계라고. 자, 시간이 오래 걸렸다. 그러면은 속력은 어떻다? 속력은 느리다. 무슨 관계? 밑에 거는 반비례, 위에 거는 비례죠. 요건 비례 관계. 얘는 반비례 관계라고 볼 수가 있겠다. 어렵지 않죠? 요거 언제 옛날에 다 공부했던 건데 수학 시간에 계속 나옵니다. 중학교 1학년 때도 나오고 초등학교 때도 나오고 계속 나오고 과학 시간에도 나오고요. 앞으로 물리 파트 공부하면 이것도 계속 나올 겁니다. 속력, 뭐 가속도 이런 것들 계속 나오게 될 거야. 어렵지 않습니다. 자, 3번 평균 속력을 그럼 한번 구해 볼게요. 자, 평균 속력은 어떻게 구할 수가 있는가? 자, 1번. 자, 평균 속력을 구하는 공식은 전체 시간분의 전체 이동거리. 요거 가지고 평균 속력 구할 수가 있죠. 자, 우리 하나 더 있어요. 그 다음에 2분의 처음 속력 더하기 나중 속력 이렇게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첫 번째 요 A라는 애가 있는데 A라는 애가 이렇게 이동을 할 거야.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까지.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m, 여기는 2m, 여기는 4m라고 볼게요. 자, 이때 걸린, 얘가 걸어갔어요. 1m 걸어가는데 걸린 시간이 1초. 2m 걸어가는데 걸린 시간이 2초. 4m 걸어가는데 걸린 시간이 4초. 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평균 속력 어떻게 구합니까? 구해보자. 암산으로 할 수 있다. 평균 속력 얼마죠? 빨리. 얼마야? 1. 단위는? 미터. 뒤에. 그렇지. 1m/s 되겠죠? 전체 시간은 얼마냐? 4, 6, 7. 7초. 7초. 전체 이동한 거리는 7m. 7m 이동한 거리는 1m, 속력은 1m/s로 구할 수가 있다. 그지? 그 다음 두 번째 B라는 애가 있었어요. B라는 애가 걸어갈 건데 쭉 걸어갈 거야. 자, 여기까지 올 때는 속력을 5m/s의 속력으로 10m 걸어왔어요. 그 다음에 이때는 15m/s의 속력으로 20m를 뛰어갔습니다. 평균 속력 어떻게 구하면 좋을까요? 평균 속력 얼마일까요? 얼마일까? 2분의 5 플러스 15는 얼마입니까? 10m/s 이렇게 구하면 됩니다. 됐어요?
3번 평균 속력까지 했죠. 4번입니다. 조용. 운동 기록 장치 볼게요. 어디서 발냄새가 이렇게 나지? 자, 볼게요. 자, 운동 기록 장치 중에는 교과서에 하나밖에 안 나와 있는데 두 가지 배울 겁니다. 첫 번째, 다중 섬광 사진하고 그 다음에 시간 기록계 이렇게 두 개 배울 거예요. 1번. 다중 섬광. 조용히 해. 말하지 마. 야, 연우야. 소리 안 들어가게 해줘. 야, 씨, 찍고 있는데. 하지 마. 제발. 자, 다중섬광 사진 보겠습니다. 자, 다중섬광 사진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동하는 동안에 사진을 계속 찍을 거야. 자, 출발하기 전에 출발할 때 사진 한 방 찍었고, 여기 2방, 3방, 4방, 5방 찍었어. 그럼 내 첫 번째 사진이 어떤 거야? 저 끝에 있는 게 첫 번째 사진일 거 아니야? 그지? 이동하는 동안에 계속 사진 찍어가지고, 이동하는데 걸린 시간, 그리고 이동한 거리를 측정하겠다는 겁니다. 동그란 공이 있습니다. 자, 이 공이 이쪽 방향으로 이동을 하고 있어. 여기서 이렇게 이동해서 한 방, 2방, 이동해서 3방, 4방입니다. 자, 이동한 거리가 1m. 여기도 1m. 여기도 1m입니다. 여기 1번 사진, 2번, 3번, 4번 사진이라고 볼게요. 시간은 1초. 1초. 여기서 여기까지도 1초 걸렸어. 이동하는 동안에 사진을 계속 찍는다는 거야. 이런 거 다중섬광 사진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 간격 있죠. 요 간격은 자, 똑같은 시간 동안 1초 동안 더 많이 이동했으면 속력이 어떤 거라는 걸까? 속력이 빠르다는 거지. 자, 다중섬광 사진에서 요 가운데 있는 간격 있죠. 요 간격은 속력을 의미할 겁니다. 간격은 속력을 의미한다. 똑같은 시간을 나눠주고 나서 이동한 거리가 클 거기 때문에 이동한 거리가 크면 속력이 빨랐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보자. 자, 그럼 얘는 평균 속력. 속력이 어떻게 될까? 얼마? 1m/s 맞죠? 1초 동안 1m. 여기도 1초 동안 1m. 1초 동안 1m니까 얘 속력은 1m/s라고 볼 수가 있다. 간단하다. 자, 중요한 거는 첫 번째 사진. 첫 번째 사진을 찾는 게 중요합니다. 1번. 출발 지점 1번. 자, 두 번째 다중섬광 사진 말고 시간 기록계라고 한번 볼게요. 2번. 시간 기록계가 있습니다. 자, 시간 기록계라고 하면은 타점 기록계라고도 부르는데 이 타점을 컹컹컹 계속 찍고 있는 기구가 있어. 기계가 있어. 계속 쿡쿡쿡쿡 찌르고 있어요. 시간 간격은 1초씩 이렇게 찍고 있다. 0.5초쯤 되겠네. 계속 찍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찍고 있는 놈이 있는데 자동차, 장난감 자동차에다가 뒤에 종이 테이프를 이렇게 달고 얘가 출발할 거야. 얘가 이쪽으로 출발을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쿵쿵 찍는다. 쿵. 얘를 쭉 당기는 거지. 자, 얘를 그대로 갖고 와가지고 종이 테이프를 여기다가 붙였어. 그러면 이렇게 찍히고 이렇게 타점이 찍혀 있단 말이야. 여기서 1번 타점은 어디입니까? 얘를 그대로 갖고 와서 이렇게 찍은 겁니다. 타점 기록계는 여기서부터 찍기 시작했다. 1번 타점 어디 있다? 오른쪽에 있다? 왼쪽에 있다? 오른쪽에 있다. 이동 방향은 똑같아. 그런데 1번 타점이 바뀌었죠. 1, 2, 3, 4번. 이거 5번이란 말이야. 됐습니까? 됐어요? 간격은 속력을 의미하는 거는 똑같고요. 그 다음에 타점 하나하나마다 여기서 여기까지 이 타점 기록계는 시간 기록계는 찍는 간격, 타점과 타점 사이에 그 걸리는 시간이 똑같아. 시간 간격이 똑같은 기구입니다. 됐습니까? 자,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건 뭐라 그랬지? 첫 번째 타점, 첫 번째 사진 어떤 건지 파악을 해야 돼. 얘가 다중섬광 사진이라면 여기서 이 출발을 했어. 출발하면 맨 왼쪽 여기가 1번 사진이 되는 거고 얘가 시간 기록계라면 요 반대쪽 요쪽이 1번 타점이 된다고 볼 수가 있어요. 됐습니까?
기억합시다. 자, 5번. 자, 5번 볼게요. 등속운동. 자, 등속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운동하는 동안에 속력이 변하지 않는 운동을 등속운동이라고 합니다. 속력이 똑같다는 얘기죠. 자, 등속운동을 볼 때는 F를 힘이라고 하는데요. 힘이 0이라고 부릅니다. 왜 힘이 0일까? 힘이 0이라고. 만약에 내가 이쪽 방향으로 이동을 하고 있어. 속력을 가지고 이렇게 쭉 이동을 하고 있단 말이야. 만약에 나한테 이 앞에서 나를 뒤로 밀잖아. 내 속력이 감소하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내가 이렇게 이동을 하고 있을 때 내가 이렇게 나를 뒤에서 이렇게 밀었어. 그럼 내 속력이 어떻게 되겠어? 증가하겠죠. 그지? 자, 근데 내 속력이 변하지 않은 상태로 같은 방향으로 쭉 이동을 하고 있다면은 나한테는 힘이 작용하지 않는다고 봐야 돼. 알았어? 자, 마찰력도 없는 상태라고 볼 수가 있어요. 1번. 자, 등속운동이라고 하면 자, 등속운동은요. 시간에 따라 속력이 어떤 운동이다? 일정한 운동이라고 볼 수가 있다. 일정한 운동이다. 그리고 시간에 비례하여 증가하는 게 있겠어. 비례하여 채영아. 여기서 속력이 일정해. 근데 같은 속력으로 쭉 이동을 하고 있어. 그럼 시간에 비례해서 증가하는 건 뭐가 될까? 그렇지. 거리가 증가하겠지. 시간에 비례하여 거리가 증가하게 될 겁니다. 자, 첫 번째. 왜? 힘 있잖아요. 네네네. 힘이 F예요. 힘이 F. 힘은 P 아니에요? 아니, 그건 파워잖아. 이건 폴스. 아, 자, 볼게요. 선생님, 예. 힘을 안 줘도 그냥 지 혼자 간다고요? 같은 속력으로 가고 있어. 마찰력이 없다고 가정하면. 지 혼자요 그냥? 냅둬도? 맨 처음에만 힘을 주고 그 다음부터는 힘을 주지 않았어. 이동하고 있는 중간. 자, 볼게요. 속력이 일정하다고 하는 것은 등속 운동을 하고 있다는 거죠. 다중섬광 사진을 한번 보자. 기억. 자, 다중섬광 사진에서는 하나, 둘, 셋, 넷. 같은 속력이기 때문에 연우야, 말하는 거 자꾸 들어가잖아. 말하지 마. 말 좀 하지 마. 자, 볼게요. 여기 1번 사진, 여기 2번 사진, 여기 3번 사진, 여기 4번 사진입니다. 운동 방향은 이쪽으로 이동을 하고 있는 상태. 운동. 자, 같은 속력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다음, 니은은 타점, 시간 기록계. 타점 기록계로 봐도 됩니다. 타점이 똑같이 나타나야 되겠지? 얘가 1번, 2번, 3번, 4번. 요 간격이 똑같아야 돼요. 자, 모든 간격이 똑같아야 되고 다중섬광 사진에서는 요 간격이 똑같아야 돼. 요 간격이 나타나는 게 뭐라고 그랬지? 이 간격이 곧 속력을 의미하는 거였기 때문에 간격들이 다 똑같아야 됩니다. 자, 속력이 일정한 등속운동에서 타점 기록계와 그다음에 다중섬광 사진은 이런 식으로 나타날 수가 있겠다. 자, 2번 등속운동 그래프를 한번 볼게요. 자, 등속운동 그래프는 시험 문제에 항상 나오고 있으니까 이거 잘 봐야 됩니다. 시간, 이동거리, 그래프. X축이 시간이라는 거야. X축이 시간이고요. Y축이 이동거리. 자, 시간이 지날수록 거리가 일정하게 증가하기 때문에 완전 정비례하는 비례 그래프가 나올 수가 있겠다.
그죠? 요 기울기가 뭘 의미할까? 기울기 구하는 공식은 x축의 증가량분의 y축의 증가량이겠죠. x축이 뭡니까? 시간입니다. y축이 뭐죠? 거리입니다. 그럼 시간분의 거리 뭐 구하는 공식이야? 속력 구하는 공식이죠. 자, 그러면 요 기울기는 뭘 의미하고 있다? 속력을 의미하고 있다. 됐습니까? 이거 어렵지 않죠? 다음 두 번째. 두 번째 2번. 시간, 속력 그래프에서 x축이 마찬가지로 시간일 거고요. y축은 속력이 나타날 거야. 여기 시간, y축은 속력. 자, 우리가 지금 등속운동 그래프를 보고 있기 때문에 등속이라고 하는 것은 속력이 같다는 거 아니야. 그지? 자, 속력이 변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면 속력이 일정하게 쭉 나타나야 됩니다. 시간이 지나도 속력이 안 변해야 된다는 얘기야. 자, 그러면 이 넓이는 뭘 의미하고 있을까요? 넓이, 면적. 자, 넓이 구하는 공식은 어떻게 구하면 됩니까? 밑변 곱하기 높이, 가로 곱하기 세로 이런 식으로 구하면 되잖아요. 그죠? 자, 넓이는 가로 곱하기 세로로 하자. 가로 곱하기 세로는 시간 곱하기 속력입니다. 뭐 구하는 공식입니까? 뭐 구하는 공식이에요? 거리. 그렇죠. 거리죠. 자, 거리라는 거죠. 요 넓이가 거리가 이동 거리가 되는 거고 요 기울기는 속력이 되는 거다. 정리할 수 있겠죠? 됐습니까? 연우야, 어려운 거 없지? 어려운 건 없지. 할만하지? 맞아? 자, 3번. 등속운동 그래프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자, 첫 번째 1번 시간하고 이동 거리 x축이 시간 y축이 거리 기울기를 두 개를 줄 겁니다. A B 기울기가 뭐라 그랬지? 속력이라 그랬죠? 기울기는 속력이야. A와 B 중에 속력이 누가 빨라? 누가 속력이 빨라? A와 B 중에서 속력이 누가 빠를까? A. A죠. 기울기가 커야지. A가 B보다 속력이 빠르다. 자, 두 번째. 시간, 속력 그래프. X축이 시간, Y축은 속력. 얘가 C, 얘가 D. 이동 거리는 누가 크다? 자, 이동 거리는 누가 크다? 이 넓이가 뭐라 그랬지? 넓이가 거리라 그랬어. 그럼 누가 넓이가 크니? D. 그렇지. D가 C보다 뭐지? 속력도 빠르고 이동한 거리도 더 길다라고 보면 되겠죠. 여기가 거리였죠. 간단하죠? 자, 두 번째 자유낙하 운동 보겠습니다. 3-1 파트가 운동하고 있고요. 물리 파트죠. 자, 자유낙하 운동이 뭔지부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자유낙하 운동이라고 하면은 어떤 물체를 이렇게 떨어뜨렸을 때 공중에서 위치 에너지를 갖고 있는 어떤 물체를 이렇게 떨어뜨렸을 때 밑으로 떨어지는 운동, 요거를 자유낙하 운동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떨어질 때 우리가 지금 과학 파트에서 볼 때는 공기 저항이 없는 상태, 그러니까 공기가 없다는 상황을 우리가 연출해낼 수가 없잖아요. 진공 상태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이 자유낙하 운동을 실제로 해보지는 못하고 생각만 해가지고 이거를 과학적으로 설명을 해놓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갈릴레이라고 하는데 이 갈릴레이의 사고 실험이라고 해서 갈릴레이가 옛날에 얘기했다는 내용입니다. 이걸 실제로 우리가 실험을 해봤다는 얘기죠. 자, 자유낙하 운동이라고 하면은 물체가 아래로 떨어질 거야. 그런데 어떤 힘에 의해서 물체가 밑으로 떨어질 수가 있느냐? 중력이죠.
자, 물체가 중력에 의해 아래로, 간단합니다. 아래로 떨어지는 운동. 이것을 자유낙하 운동이라고 불러줍니다. 어떤 조건일 때? 중력이란다. 저기 공기 저항이 없는 상태. 공기 저항이 없다. 공기 저항을 무시해 준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공기 저항이 없어. 그리고 공기 저항이 없어. 그렇죠? 진공 상태라는 거죠. 이 진공 상태일 때 중력이 작용을 하고 있을까 안 하고 있을까? 친구들이 생각을 합니다. 공기 저항이 없어. 진공이야. 중력이 없을까? 아니요. 중력은 있어요. 중력은 계속 작용하는 상태니까 밑으로 떨어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거 되게 문제로 많이 출제됐었습니다. 자, 보자. 여기서 그리고 F라고 하면은 힘이죠. 힘, force 얘기합니다. force F는 일정하다. 어떤 힘이죠? 이거죠. 어떤 물체에 일정한 중력이 계속 작용하고 있는 상태. 떨어질 때 어떤 변화가 일어날 거냐. 생각을 해보면 되죠. 우리가 5층에서 떨어진 거하고 2층에서 떨어진 거하고 다르죠. 우리가 여기 학원에 창문을 열고 뛰어내렸어. 5층에서 떨어진 게 더 많이 다칠까? 2층에서 떨어진 게 더 많이 다칠까? 당연히 5층에서 떨어진 게 훨씬 더 많이 다칩니다. 왜 그럴까? 사람이 낙하할 때 혹은 물건이 떨어질 때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속력이 점점 어떻게 되고 있어요? 증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속력이 일정하게 변화할 거예요. 속력이 일정하게 변화할 건데 어떻게? 증가하죠. 증가합니다. 이런 운동을 우리가 등가속도 운동이라고 불러줍니다. 가속도라는 것은 속력이 증가한다는 운동인데 등가속도 운동은 일정하게 속력이 증가한다. 이것을 등가속도 운동이라고 불러줍니다. 등속 운동이랑도 조금 다르죠. 등속 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속력의 변화가 없이 일정한 속력을 가지고 쭉 가는 거야. 속력이 변하지 않는 운동을 등속 운동이라고 하고 등가속도 운동은 속력이 증가하지만 그 속력이 일정하게 점점 늘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1m/s로 운동을 하던 물체가 있었어. 이 물체가 1초가 지났더니 2m/s가 되고 또 1초가 지났더니 3m/s가 됐어요. 속력이 일정하게 증가하고 있죠. 속력의 변화량은 얼마입니까? 1m/s가 되는 거예요. 초당 1m/s씩 속력이 증가하고 있다. 이것도 등가속도 운동이라고 불러줄 수가 있어. 그냥 가속도 운동 아니죠. 등가속도 운동입니다. 자, 계속 볼게요. 자, 그래서 1번 속력. 자유낙하 운동을 할 때 속력이 어떻게 증가하는가? 속력은 증가하긴 합니다. 1초에 매 초마다 1초에 9.8m/s씩 증가를 하고 있어요. 그럼 출발을 했어요. 출발하고 1초 지났어. 이 물체의 속력은 9.8m/s겠죠. 2초가 지났어. 그럼 19.6m/s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씩 증가를 한다. 속력 변화량은 9.8이겠죠. 예를 들어서 어떤 물체가 있습니다. 자, 이 물체가 쭉 떨어질 거야. 시간이 1초가 지났어요. 여기서 여기 출발하겠죠? 여기가 0초. 에서 출발해가지고 0세크 출발해갖고 속도가 0m/s겠죠. 그러다가 출발해서 여기까지 떨어졌어요. 자, 그럴 때 1초가 지났어. 이 물체의 속력은 얼마가 됩니까? 9.8m/s가 되겠죠. 자, 그러다가 1초 더 떨어졌어요. 여기까지 떨어졌습니다. 자, 여기 2초가 됐어요. 자, 2초가 되면 1초에 9.8m/s씩 증가하기 때문에 2초가 되면은 19.6m/s의 속력을 가지게 될 것이다. 그러면 여기가 뭐가 되겠니? 여기가 뭐가 될까요? 이게 이동 거리죠. 이동 거리가 점점 어떻게 됐어요? 증가했죠. 왜 증가합니까?
왜 이동거리가 증가를 했어요? 속력이 빨라지니까 당연히 이동거리는 더 증가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자, 그래프로 나타내 볼게요. 자, X축을 시간이라고 하고요. 요 앞에 타임에 등속운동 배웠을 거야. Y축을 속력이라고 하겠습니다. 속력의 단위는 미터 퍼 세크 사용하고 시간의 단위는 세크, 초당으로 나타낼 거예요. 여기가 1초, 2초, 3초, 4초, 5초. 1, 2, 3, 4, 5. 그렇다면 속력은 1초당 얼마씩 증가해야 되니? 9.8m per second씩 증가를 해야 되니까 여기가 1초 지났을 때 9.8, 2초 지났을 때 19.6, 29.4, 39.2, 49m per second가 될 겁니다. 연결을 해주면 여기 이렇게 연결 쭉 해주면 되겠죠? 자, 일직선으로 나오겠죠? 자, 그러면 요 기울기는 어떻게 될까요? 자, 기울기는 X축의 증가량분의 Y축의 증가량이 될 거니까 기울기는 9.8이 될 겁니다. 9.8입니다. 요 9.8을 우리가 나타내는 숫자가 있어요. 이 9.8이라는 숫자를 나타내는 말이 있는데 이게 중력 가속도 상수예요. 중력 가속도 상수. 자, 중력 가속도 상수라고 해서 이 중력 가속도 상수는 행성마다 조금씩 다르게 나타날 수가 있어. 질량을 가지는 모든 행성에는 이 중력 가속도 상수를 가지고 있는데 질량을 많이 가지고 있는 그 행성 같은 경우에는 9.8보다 더 큰 중력 가속도 상수를 가질 수가 있고 질량이 지구보다 조금 작은 행성 같은 경우에는 중력 가속도 상수가 조금 작을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자, X축이 시간이고요. Y축이 속력인 요 그래프에서 요 면적, 넓이. 요 넓이는 뭐라고 했었죠? 넓이는 거리라고 했었습니다. 자, 등속운동 구할 때 우리가 등속운동에서 X축, 등속운동이 이렇게 나오죠? 속력이 일정한 운동이잖아. 요 넓이를 우리가 뭐라고 했어? 요 넓이를 이동거리라고 했단 말이죠. 근데 요건 사각형인데 얘는 뭡니까? 삼각형이죠. 구하는 공식이 좀 다르겠죠. 삼각형이니까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 이렇게 하면 되겠죠. 구했더니 얼마 나옵니까? 1초 동안 9.8m per second의 속력이 됐기 때문에 친구들이 9.8m 이동했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바로 틀립니다. 그죠? 얼마입니까? 2분의 1 곱하기 1 곱하기 9.8 해가지고 4.9m 이동했다고 볼 수가 있겠어. 1초 동안에 이동한 거리 여기가 4.9m라는 거지.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시작해. 0초부터 출발해가 떨어지기 시작해가지고 2초 동안에 얘가 이동한 거리. 얘가 얼마 나옵니까? 얼마 나올까요? 2분의 1 곱하기 2 곱하기 19.6이니까 19.6m 나오겠네요. 그만큼은 19.6m 이동했다. 여기서 여기까지가 19.6m. 자, 그 다음 여기는 44.1 뭐 이런 식으로. 점점점 이동거리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이동거리가 매초 증가하고 있죠. 왜 그럴까? 속력이 점점 더 빨라지니까요. 그죠? 자, 여기서 이동거리는 여기다 적을게요. 그냥 이동거리는 매초 증가합니다. 일정하게 증가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증가라고만 써주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1번 속력에 대해서 봤고요. 두 번째 자유낙하 운동 봤고 2번 큰 2번입니다. 자, 큰 2번에 중력의 크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중력, 힘이니까 중력이라고 하면 끝에 력으로 끝나면 힘이라는 얘기입니다. 지구 중심 방향으로 끌어당기고 있는 힘, 이것을 중력이라고 하는데 만유인력이라고도 하죠. 중력의 크기, 단위는 당연히 뉴턴 사용할 겁니다. 어떤 물체한테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는 전부 다르게 나타납니다. 뭐에 따라서? 그 물체의 질량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납니다. 쌤 몸무게가 지금 70kg쯤 되는데 쌤 몸무게가 70이고 다른 친구가 한 100kg짜리 친구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자. 그럼 나랑 걔한테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는 어떨까? 당연히 다르겠죠. 100kg인 친구한테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가 더 클 거야. 자, 중력의 크기를 구하는 공식을 한번 볼게요. 중력의 크기는 중력 가속도 상수 얼마였죠?
9.8입니다. 곱하기 질량을 해주면 된다는 거야. 자, 이게 중력의 크기입니다. 그럼 어떤 물체가 10kg짜리 물체가 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자, 10kg짜리 물체가 있어. 일단 얘를 얘한테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를 곱해야 되겠죠. 구해야 되겠죠. 10kg입니다. 10kg 있어. 그러면 9.8 중력 가속도 상수 곱하기 10kg 해주면은 얘한테 요 물체한테 10kg짜리 물체한테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는 98N이 될 수가 있단 말이야. 자, 여기서 뭘 또 얘기하고 싶으냐면 무게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됩니다. 무게. 자, 무게와 질량은 다르다는 거 알고 있죠? 그쵸? 자, 무게랑 질량이라고 하면은 그 물체의 고유한 양이라고 해서 어떤 행성을 가든지 그놈의 질량은 바뀌지가 않아요. 자, 지구에서 10kg의 질량을 갖고 있어. 달에 가도 10kg이고요. 목성에 가도 10kg의 질량을 갖게 됩니다. 근데 무게는 달라집니다. 뭐 때문에? 자, 무게를 구하는 공식도 9.8 곱하기 10kg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그럼 무게도 98N 이라고 볼 수가 있어. 그래서 여기서 나올 수 있는 결론은 이겁니다. 중력의 크기와 무게가 단위도 같죠? 숫자도 똑같게 나올 겁니다. 그럼 이거 보자. 자, 이 물체가 10kg이라고 볼게요. 이 10kg짜리의 무게는 98N이었죠? 얘한테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는 98N이라는 얘기입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 10kg짜리 물체가 있어. 이 물체를 들어 올리고 싶어. 바닥에 놓여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 바닥에 놓여 있는 이 물체를 들어 올리려면 내가 얼마만큼의 힘을 가해줘야, 힘이라고 하면 뉴턴 단위죠? 얼마만큼의 힘을 가해줘 얘를 들어 올릴 수가 있을까? 얼마일까요? 98N의 힘을 가해주면 얘를 들어 올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됐습니까? 자, 2번 중력의 크기까지 봤습니다. 3번 볼게요. 3번. 자, 3번 질량이 다른 두 물체의 자유낙하 운동을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진공중 낙하예요. 진공중에서는 어떤 물체 두 개를 비교를 해보자. 자, 쇠로 된 공입니다. 쇠, 공. 그리고 얘는 깃털이에요. 자, 진공중에서 낙하를 할 거야. 어디서 실험할 거니? 당연히 지구에서 실험하겠죠. 지구에서 실험을 하면은 중력 가속도 상수가 9.8이고 매 초당 9.8m/s씩 속력이 증가를 할 거란 말이죠. 두 물체 중 어떤 물체한테? 둘 다 동일합니다. 이 쇠공한테도 1초당 9.8m/s씩 속력이 증가할 거고요. 여기 있는 요 깃털도 1초당 9.8m/s씩 속력이 증가를 할 거란 말이야. 그러면 쇠공이 쭉 낙하를 하겠습니다. 1초가 지났어. 여기쯤 왔겠죠. 자, 깃털도 1초가 지나면 여기쯤 옵니다. 자, 두 물체의 속력은 전부 어떻게 될까요? 9.8m/s가 될 거란 말이죠. 자, 여기서 알 수 있는 내용이 뭐냐? 자, 지구에서 자유낙하 운동 실험을 할 건데 진공중이라고 하면은 질량, 그러니까 무게, 그러니까 중력의 크기에 관계없이 속력의 증가량은 어떻다는 거야? 똑같다는 거야. 그쵸? 속력의 변화량 똑같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질량에 관계가 없어요. 자, 질량에 관계없이 매초 1초, 매초 9.8m/s씩 속력이 어떻게 된다? 증가한다. 자, 그러다가 2초가 됐어요. 2초 할 필요도 없겠다. 쭉 떨어지다가 바닥에 도착할게요. 얘도 쭉 바닥에 도착을 할 겁니다. 바닥에 그러면 어떻게 될까? 요거죠. 동시에 떨어진다라고 보면 됩니다. 중요합니다. 별표. 자, 진공중에서 실험을 만약에 했다면 쇠공과 깃털이 속력 변화량이 동일하기 때문에 동시에 떨어진다.
이게 중요해요. 이게 실험으로 나올 겁니다. 자, 하나 더, 별표 하나 더 있어요. 자, 중력의 크기는 누가 클까요? 중력의 크기. 중력의 크기는 어떻게 구했죠? 그놈의 질량에 비례한단 말이야. 질량이 큰 물질일수록, 물체일수록 중력의 크기가 크기 때문에 동시에 떨어지는 건 맞지만 중력의 크기는 쇠공이 깃털보다 중력의 크기는 크다. 무게가 무겁다는 얘기예요. 라고 볼 수가 있죠. 됐습니까? 여기까지가 진공 중에서 낙하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진공 중 말고 두 번째. 공기 중 낙하. 자, 우리가 그냥 낙하를 시키겠다는 거야. 쌤은 여기 칠판 앞에서 들고 쇠공을 들고 그 다음에 깃털을 들고 퉁 떨어뜨립니다. 누가 빨리 떨어진다? 쇠공이 먼저 떨어지겠죠. 이거 뭐 때문입니까? 공기 저항 때문이죠. 낙하하는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공기 저항이 작용하기 때문에 깃털은 공기 저항을 많이 받아서 늦게 떨어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쇠공이 있어요. 이건 어렵지 않기 때문에 후딱 적고 끝내겠습니다. 쇠공이 있고 여기 깃털이 있어요. 자, 쭉 떨어뜨렸어. 그러면 쇠공이 여기까지 툭 떨어졌어요. 이때 깃털은 여기까지밖에 못 왔어. 늦게 떨어지겠죠? 깃털은 한참 늦게 떨어집니다. 자, 일단 이거부터 적어주자. 쇠공이 당연히 먼저 떨어지겠죠? 쇠공이 먼저 떨어집니다. 이유를 알아야 되겠죠? 이유는 뭡니까? 공기 저항이 있어요. 자, 공기 저항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깃털이 공기 저항을 많이 받아서 자, 물체의 운동 방향과 물체의 운동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공기 저항력이 발생해서 항력이라고도 합니다. 공기 저항력이 발생해서 깃털이 늦게 떨어집니다. 깃털이 늦게 떨어진다. 자, 여기까지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등속 운동이랑 자유낙하 운동을 그래프만 한번 비교를 해보고 나서 마칠게요. 4번. 등속 운동 그리고 자유낙하 운동. 운동의 그래프 보자. 여기가 시간 똑같겠죠? 여기서부터 그리고 시간 속력 시간 속력. 자, 4번 오겠습니다. 4번의 등속 운동과 자유낙하 운동의 그래프입니다. X축은 시간 똑같죠. Y축은 속력 똑같습니다. 속력의 단위는 미터 퍼 세크로 나타냈고요. 자, 등속 운동에서는 속력이 변하지 않고 일정한 운동이 처음부터 속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 속력이 있어. 쭉 이렇게 가겠죠. 속력이 변한다, 안 변한다? 변할 수가 없다. 이거 뭐라고 한다? 얘를 등속 운동이라고 한다. 이 등속 운동에서 이 넓이 어떻게 구하죠? 가로 곱하기 세로, 높이 밑변 곱하기 높이 곱하기 밑변 상관없습니다. 하여튼 여기 이 넓이를 구해주면은 얘가 이동 거리가 나오는 거였죠. 자, 요렇게
쭉 갑니다. 얘가 등속 운동. 속력이 안 변했어요. 그죠? 값이 얼마인지는 지금 모르겠지만. 자, 자율학화 운동은 속력이 점점 어떻게 된다고 했죠? 증가한다고 했어요. 일정하게 속력이 증가한단 말이야. 1초에 9.8m/s씩 증가하니까. 보자. 요렇게 쭉 그려놓고, 요 기울기가 뭐가 되겠죠? 기울기가 9.8입니다. 1초에 9.8이니까 2초에 19.6이니까 계산을 해보면 기울기는 x축의 증가량분의 y축의 증가량이니까요. 계산을 해보면 기울기는 9.8이 나온다고 했습니다. 속력이 점점 증가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기울기가 9.8이고 9.8을 중력 가속도 상수라고 부른다고 했어. 친구들이 많이 헷갈리는 게 있어요. 자, 요런 그래프 모양은 똑같아. 여기서 요 넓이, 요 삼각형의 넓이, 얘가 뭐가 됩니까? 이동 거리가 되겠죠. 근데 봐봐. 이렇게 여기 시간인과는 똑같은데 이 y축이 이동 거리가 나온단 말이지. 자, 그리고 이렇게 이동을 했어요. 자, 여기서 이 기울기는 어때요? 다르죠? 다른 값입니다. 값이 완전 달라집니다. x축이 시간이고 y축이 속력일 때는 이 넓이가 이동 거리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죠? 그 다음에 이 기울기는 뭐랬죠? 기울기는 속력의 변화량이에요. 속력의 변화량, 중력, 가속도, 상수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자, 여기서 이 기울기는 얘가 속력인 거죠. 속력 변화량과 속력은 다릅니다. 됐습니까? 이거 구분 잘 해줘야 됩니다. 요건 넓이는 뭐 다른 게 아니겠죠? 별게 아닙니다. 자, 됐나요? 자, 3-2 파트 자율학화 운동 여기까지 보면 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